챌린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의 박성원입니다. 말을 잘하고 싶으시죠? 근데 내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좋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상대방의 머릿속에 남은 것만이 결국 내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만큼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의 머릿속에 20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내가 한 내용은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까? 이제 그게 중요한데 제가 그 방법을 아주 풍성하게 무려 8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를 전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딱 한 2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8개를 오늘 다 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파트를 2개로 끊어서 4개, 4개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영상 4개 중에 하나, 또 다음 영상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딱 2개, 그것도 많다 그러면은 딱 하나만 기억을 해서 바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실천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8가지 방법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라든가 워크숍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뭐냐면 선생님, 저는요 말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고 싶어요. 저는 조금 더 품격 있는 말하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연 품격 있는 말하기, 고급스러운 말하기란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품격 있는 말하기, 고급스러운 말하기라고 생각하면 좀 이제 전문 용어도 쓰고 사자성어라든가 한자어라든가 좀 유식해 보이는 그런 말도 쓰고 하면은 아, 말이 좀 품격이 있구나, 고급스럽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해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품격이 있구나, 뭐 고급스럽구나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 사람의 말을 잘하고 좀 품격이 있다라고 느끼냐면 말의 앞뒤가 맞을 때 이 사람 말을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A라는 말을 시작하고 그 결론을 확실하게 맺어주면 상대방이 듣기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군더더기 없이 쓰잘데기 없는 말 없이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말이 고급스럽게 느껴지겠죠. 고급스럽게 말한다고 해서 굳이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한테 만족도가 높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이 알아듣게 말하는 게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내가 얼마나 어려운 단어 알고 얼마나 전문적인 용어를 알고 있냐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시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쉽게 말하라는 거였습니다. 어려운 단어, 전문 용어를 쓰지 말고 딱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이야기하고 A를 이야기했으면 A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당연히 알아듣기가 쉬우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어렵게 말하지 마시고 쉽게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과 그 맥락이 이어집니다. 제가 첫 번째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상대방이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상대방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청중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나. 자, 청중을 파악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게 이야기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CEO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신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참 좀 뭔가 경력이 있는 사람한테, 경력직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학생인지 사회인인지, 어린인지 성인인지 노인인지, 이제 이런 상대방이 누군지에 대한 파악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CEO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입 직원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을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맞겠죠. 당연히 CEO들한테는 그 내용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누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깊이 들어간다는 거는 단순히 그 사회적 지위라든가 연령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 상대방의 감정까지 살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대화에 있어서 방점은요, 어디에 찍혀 있냐면 상대에게 찍혀 있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어떤 것을 알고 있고 어떤 것을 느끼고 있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꽂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기쁜지 슬픈지 아니면은 초조한지 불안한지 아니면은 행복에 차 있고 흥분한 상태인지 그런 감정을 잘 따져서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의 말이 전달력이 생길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앞에서 막 농담하고 좀 그런 미사역으로 막 쓰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울림이 생길까요? 아니겠죠. 그럴 때는 오히려 여러분이 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도 지으면서 아우 어떡해 정말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좀 공감의 한마디를 던져주는 게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더 깊이 울림 있게 다가갈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진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엄청 들떠있는데 여러분은 쫙 가라앉아가지고 야 그래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아니 나 혼자 기분 좋아서 이러는 건가? 라고 굉장히 어색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연령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상대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 감정도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청중을 파악하라는 거 그리고 그 파악하는 데는 감정까지 꼭 고려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방법은요. 주제를 밝히고 대화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런 것을 상대방한테 미리 알려주라는 거죠. 저도 유튜브 영상을 찍기 전에 항상 여러분께 미리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준비가 되면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아, 내가 관심 있는 주제구나, 아니구나 그런 걸 먼저 판단하게 되고 관심 있는 주제라면은 어떤 걸 배우게 될까 호기심이 불러일으켜지면서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딴소리를 시작해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면서 제가 궁금한 내용들을 유튜브로 많이 찾아본단 말이죠. 회사 경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금 문제 이런 것들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다 검색을 해보면은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핵심 내용을 알차게 잘 알려주시지만 유튜브를 잘 못하고 강의를 잘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딴소리가 너무 길어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너무 지루하게 장황하게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영상을 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트로에서 그러니까 첫 부분에서 상대방을 딱 휘어잡는 것은 그냥 유튜브를 하든 일상에서 대화를 하든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의 이목을 처음에 집중시키는 그 방법은 내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그런 로드맵을 미리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 내가 관심 있는 주제고 되게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말을 하기에 앞서서 자, 오늘은 내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한번 들어봐 라고 주제를 밝히고 시작하면 상대방의 귀를 기울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첫 시작에 상대방의 이목을 확실히 딱 잡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긴 하지만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건요.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그 서부의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로프 던져가지고 탁 던져서 끌어당기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이라는 로프를 탁 던져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있는 거랑 질문 하나라도 받는 거랑은 완전히 질문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질문을 던지면은 상대방의 자세부터 고칠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다가 라고 하면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을 조금 긴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라도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내 대화에 더 깊게 빠져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쉽고 빠른 게 바로 이 질문하기라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세요. 나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대화잖아요. 대화라는 거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하더라도 대화처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에 관련해서 상대방한테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답변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로 답변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막 창피 주고 막 웃음거리로 만들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질문은 한번 툭 던지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모르면 답변을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냥 이 질문의 목적은 자,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을 받아야 된다는 집착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이 질문의 가장 큰 이유가 대화에 계속해서 인게이지 시켜야 된다, 어떻게 하면 관여를 시킬까에 대한 그런 방법이라는 장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딱 하나만 여러분이 선택을 한다면 그 방법이 뭘까요? 그리고 오늘 적용한다면 그 방법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여러분이 그런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이 방법을 써봤는데 상대방이 진짜 대화에 조금 더 깊이 참여하더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 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 보고 아,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효과가 좋아질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꼭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나머지 4가지 내용은 바로 다음 영상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